예, 홀 가공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준비해봤는데요. 예, 보통 그 드릴 가공 사이클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G81, 82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멍이 가공을 한다. 그러면은 G81 같은 경우 G98, XY, Z, R, F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나오겠죠. 근데 8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빠지는 겁니다. 81도 어느 Z값만큼 들어갔다 빠지는 기능이 되겠고요. 82 같은 경우는 그 밑에서 예를 들어서 P1000이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바닥 끝에 마이너스 10 부분에서 10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부분에서 1초 정도 1000이면 1초 정도 휴지 시간 정지 시간을 가졌다가 도른 상태에서 도는 게 멈추는 게 아니고 들어갔다가 그 상태에서 1초간 머물렀다가 올라오는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80, 73 같은 경우는 칩 브레이크인데요.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가 살짝 빠지고 파라미터 정의된 그 값만큼 살짝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살짝 빠지고 들어갔다가 살짝 빠지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Q 값만큼 들어갔다가 살짝 빠지고 들어갔다가 살짝 빠지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팩드릴 같은 경우 83 같은 경우는 Q 값만큼 들어갔다가 다시 R점까지 이 R점까지 복귀했다가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3을 주면 3 들어갔다가 빠지고 또 6 들어갔다가 알점까지 빠지고 뭐 9 들어갔다가 알점까지 빠지고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통 드릴 가공은 81, 73, 84 이걸 많이 쓰게 되겠죠. 그리고 택 같은 경우에는 동반되어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M29인데요. 84 명령어 위에 M29 S 얼마 이런 식으로 M29 얼마 S 얼마 밑에 G84 이게 동반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Z값을 주어진 Z값만큼 회전해서 들어갔다가 끝에서 역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똑같이 빠져나온 기능이 되겠습니다. 리지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Q값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깊이가 깊은 탭 같은 경우에는 그 탭의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mm 간다 그러면 Q10을 줬다 그러면 이 R 포함해서 10mm니까 이 R 포함해서 10mm 주니까 Q10이라고 하면 8mm 들어갔다가 R점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10 더하면 18mm 들어갔다 R점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 들어갔다 빠지고 이렇게 탭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Q값을 사용해도 됩니다. Q값이 84 Q값이 안 모일 경우에는 그 파라메타 5200번에서 파라메타 5200번을 가시면 SRS, FHD, PCP 쭉 나오는데요. 거기서 FCP가 0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거를 1로 바꿔주시면 84 Q값을 먹을 수 있게끔 Q값을 넣게 되면 83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끔 먹게 됩니다. 그 5200번의 PCP를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6 같은 경우에는 이 보링 사이클이 되겠는데요. 보링 사이클에 여기서 Q값에 0.2 정도 주게 되면 0.2가 후퇴량이 됩니다. 들어갔다가 멈춘 상태에서 Q값만큼 살짝 빠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들어갔다가 그대로 빠져나오면은 측면을 먹고 올라오기 때문에 76 사이클을 쓰게 되면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 잡힌 상태에서 그만큼 0.2 Q값만 후퇴량만큼 빠진 다음에 올라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링바 그거 한번 보여드렸을 때 빼먹은 게 후퇴량을 빼먹었는데요. 그 후퇴량이 주어졌을 때 그 보링바 이 아바가 있으면 툴을 꼈을 때 이 방향성이 있겠죠. 만약에 Q를 줬는데 띄워놓고 한번 그 시험 해봐야 됩니다. Q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세팅이 돼야 되고 Q값이 이쪽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면 TV 이쪽으로 보이게 세팅을 하셔야 그 측 벽면을 안 긁고 올라오게 되겠죠. MDI 모드에서는 M19로 오리엔테이션 잡아주고 하시고 체인지 할 때는 그 보이는 그 멈춰져 있는 오리엔테이션 잡혀져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세팅을 하시고 확인하려면 M19로 그 명령을 주시게 되면은
주게 되면은 이렇게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Q값 이동되는 그만큼 처음에 시험할 때는 뭐 크게 한 10 정도 주면은 그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보시고 넣으시고 Q값 수정 꼭 해주셔야 됩니다. Q값을 너무 크게 해버리면은 옆으로 박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실험하실 때는 어느 정도 올린 상태에서 실험해 보시면 좋습니다. G85 기능 같은 경우는 드릴 사이클이랑 똑같죠.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들어갔다가 81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확 빠지는데 85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그 속도로 천천히 똑같은 속도로 올라오는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멍이 한 10파이가 있다. 그 했을 때 뭐 밑에도 뭐 똑같은 10파이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소재가 이렇게 있고 단차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트림에서 네 번째 칸에서 얘를 지워주시고 주시면 예를 들어서 구멍이 있을 때 여기는 여기가 뚫리고 얘는 여기서 여기가 뚫리는 거겠죠. 좌측면으로 봤을 때입니다. 좌측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뭐 대충 그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구멍 가공을 해봤을 때 얘를 뚫는다고 했을 때 공구를 예를 들어서 10파이를 넣고 끝내기를 하고 주속 회전수를 놓고 피드 속도를 놨을 때 20T라고 했을 때 안전높이 50에 절대값을 바꿔놓고 R값 2에 마이너스 뭐 20이니까 24 정도 내린다고 쳤을 때 여기서 여기가 20이고 여기서 여기가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R값 주어지는 게 2면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 허당 구간을 그 가공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R값을 마이너스 10부터 내려가라, 10부터 24까지 내려가라고 하게 되면 이 Z 영면에서 마이너스 10 부분, 10 부분부터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 부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 딱 받게 되겠죠. 딱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R값은 그 해당된 Z면 해당된 그 Z면에서 1mm나 2mm 띄워주게 R값을 지정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0이니까 여기서 8mm 거기서부터 사이클을 먹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뚫을 때는 컨트롤 C V 눌러서 도형에서 점을 따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왜 보여주냐면은 이렇게 하시다가 이 R값을 8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먹는 거겠죠. 그러면은 박는 거겠죠. 그래서 R값을 수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실수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보가 크게 뚫려 있다던가 그럴 때는 R값을 뭐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복사만 해놓고 R값을 수정 안 했을 경우에는 갖다 봤기 때문에 이걸 해주시는 겁니다. 두 개를 선택하셔서 경로 확인해 보면 R값까지 R8까지 급속으로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사이클을 먹고 24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옮겨서 여기는 2까지 간 상태에서 24까지 먹는 거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구멍 한번 탭을 내볼까요? M8짜리 탭이 있다. 얘를 이동으로 선형별로 요소를 선택을 하고 다시 이동을 선형별로 선택을 하시고 뭐 25에 뭐 2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밑으로 25에 뭐 10개가 있다. 반대쪽으로 있다 치면은 그리고 소재가 뭐 이런 사각이 있다고 쳤을 때 못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따기가 싱글 못따기 5 정도 줬을 때
얘를 그 원점으로 이동시킬 때 이게 실수할 수 있는 게 이게 눈에 보여서 그렇지 뭐 0.5R이나 뭐 0.2C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식으로 눈에 안 보이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이 Y 값이 결과물이 달라지겠죠. 그때 항상 뭐좀 모서리에 그 설계자가 또한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게 막 100분 단위로 틀렸을 경우에는 원점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원점으로 이동할 때는 원점 이동해서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선과 이선에 대한 교차점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해주셔야 그 안전합니다. 뭐 설계자마다 틀리겠지만 직각으로 만들어주면 상관은 없겠지만 이게 실수로 트림을 안 해주던가 뭐 이중선 있을 때 잘못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에서 세머신 밀링을 해 주시고 드릴 가공에서 이런 경우 호가 많으니까 일일이 클릭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원호 마스크를 씁니다. 기준 원을 선택하고 윈도우를 클릭하셔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다 원이 잡히는데요. 모양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정렬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되고 또 뭐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되고 또 로터리 정렬해서 뱅글뱅글 돌게끔 뭐 그 하셔도 되는데 뭐 이거는 다 한 번씩 눌러 보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공구에서 M8이니까 6.9 파이가 6.9 정도가 되겠죠. M6은 1, M8은 1.25 이런 식으로 M5는 0.8 이런 식으로 탭전 드릴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면은 그 프로그램을 짜실 때 그 편하겠죠. 뭐 4200에 뭐 560에 Q값 팩드릴로 Q값 3 정도로 해서 뭐 T가 안전 높이 50 정도 켜주시고 반드시 켜주시고 절대값을 다 바꿔주시고 R2로 했을 때 T가 한 30T니까 한 34 정도 내려간다. 절사기를 켜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용하실 때 패턴을 만드신 겁니다. 뭐 안전 높이, 뭐 Q값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V 해놓고 조건에서 공구 생성해서 면치 열면 면치 챔퍼밀로 해서 챔퍼밀 하실 때 예를 들어서 10파이다 하실 때 40분의 끝에를 0으로 넣는 분 계시고 뭐 0.1, 0.2 정도 넣는 분 계시고 있죠. 끝내기 누르시고 뭐 근데 면치 툴을 사용했을 때 못따기 할 때는 뭐 8천에 뭐 2천 넣고 땡기 뭐 3천 넣고 땡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 다스다 끊깁니다. 그때는 RPM 피드를 확 낮춰야 됩니다. 뭐 4200이다 그러면 1200 정도 보통 4200에 뭐 2000 정도 해도 깔끔히 나오는데 그거 면 손톱으로 긁어가면서 확인해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가공에서 뭐 8천에 뭐 4천 넣고 땡기셔도 되는데 뭐 그냥 예를 들어서 5천밖에 못 돌린다 그러면 4200에 뭐 한 1500 이 정도로 땡기시면 됩니다. 0.5C 정도 주시고 근데 문제는 그 카운터 싱크죠. 카운터 싱크라든지 그 홀 자리 면치 낼 때는 폭 찍고 올라오기 때문에 회전을 너무 빨리 주면은 그 이발이가 따라서 약간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찍으실 때는 좀 RPM을 확 낮추시고 피드는 한 240 정도 주시고 그 카운터 싱크 노란 거 사용하실 때도 RPM을 줄여주시고 하시면 아주 보드롭게 그 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드릴 사이클로 하시고 M8이니까 한 3은 되겠죠. 근데 한 3.8로 넣으면은 좀 그 어느 정도 먹으니까 이 정도 보통 넣으시는데 이거는 위에를 쳐가면서 사용할 거니까요. 페이스 커터로 쳐가면서 할 거니까 처음에는 한 4.5로 깊게 넣으시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실 때마다 뭐 면잡업 하실 때뭐 일반적인 거는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사용하다 보면 볼트를 조이거나 하면 약간씩 올라오기 때문에 그 도이시로 밀거나 아니면 처음에 하실 때 깊게 아예 깊게 누워놓고 사용하실 때 좀 그 정밀한 거 사용하신다고 면을 쳐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좀 카운터 싱크를 좀 깊게 둡니다. 그리고 팩트리를 컨트롤 C V에서 탭을 넣을 때 공구에서 탭으로 가셔서 M8이니까 1.25죠. 10이면 1.5가 되겠고 8이면 1.25 끝내기 누르시고 뭐 스핀들을 주어주시면 피드는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그게 싫다 그러면 피드를 맞춰주시면 스핀들은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에서 파라미터에서 탭으로 바꿔주시고 탭에 팩을 넣으면은 Q 값이 나와주는 그 포스트가 따로 있겠죠. 근데 이게 안 먹더라고 일본 포스트에는. 그래서 수동으로 M29 확인하시고 Q 값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깊이는 안전 높이 켜주시고 이동 높이 2, R 값 2 해놓고 절대값을 다 바꾼 상태에서 Q 값은 34, 30T니까 34 정도 내려가야 되겠죠. 그 덜 내려가면 뒷부분에서 불안전 나사가 되기 때문에 뒷면을 못 쓰게 됩니다. M6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T다 그러면 15 정도 내려가야 관통 탭이 되겠죠. 볼트 꼈을 때 관통이 됩니다. 그게 싫어서 끝단 그 탭 끝에 부분을 잘라서 살짝 갈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자르지 마시고 왜냐면 그게 나중에 뭐 바닥면 가공할 때 바닥에 칩이 막히거나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정 필요하다 그러면은 밑부분을 그 약간 갈아주시고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그 구매하신 그 상태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탭 이렇게 되면은 전체에서 플레이스 이종 구멍 뚫고 면치하고 탭을 내겠죠. 이런 식으로 가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PT나 PF가 있죠. 일반 탭 말고 PT나 PF 탭 같은 경우가 있는데 각도를 가진 탭이 PT 탭이죠. 보통 PT나 PF 같은 55도고 일반 탭은 뭐 60도고 그러는데 일단 PT 나사 이런 거는 꼭 뭐 서스라든지 또 T도 얇아요. T도 얇은 상태에서 탭을 내달라고 하고 또 밑에 뭐 2파이나 3파이 꼭 PT 가공하는 도면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드릴로 찍어주고 엔드밀러 찍어주거나 엔드밀러 찍은 상태에서 뭐 한 바퀴 정도 돌린 상태에서 탭을 집어넣게 됩니다. 보통 구매하시면 PT 탭 같은 경우는 좀 길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을 잘라서 사용만 하시는데 이 쇼탭도 팝니다. 쇼탭도 좀 일반 그 쇼탭을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기술 탭 기술 자료 보시면은 그 탭전 드릴 사이즈가 나와 있죠. 근데 그 사이즈대로 뚫어 놓고 피트 탭을 내면은 그 산이 쉽게 망가집니다. 그 왜냐면은 그게 너무 그 좀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작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유압이면 한 6산 정도 남겨놓고 탭을 집어넣고 공압이면 한 5산 정도 남겨놓고 탭을 집어넣는데 그 밑단에서 거기 위치가 있겠죠. 그 거리값에 한 중간 정도 파이를 재고 번호로 중간 정도 파이를 재고 25.4 나누기 산수에서 피치 값을 얻은 다음에 이 지름 빼기 피치 값을 지름 파이에서 피치 값을 뺀 그 값이 있겠죠. 그 파이수가 있겠죠. 그 파이수에 해당되는 드릴로 가공을 한 다음에 탭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기술 자료랑 비슷하지만 그거보다 약간 큰 드릴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PT 서스 같은 경우 그 탭 기술 자료를 하게 되면은 많이 손상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재서 피치 빼서 그 일반 탭처럼 파이에서 피치를 뺀 나머지 그 파이수에 해당되는 그 드릴로 뚫은 다음에 PT 탭을 냅니다.
PF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하면은 어느 정도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반 가공하실 때는 선반에서 이렇게 각도가 되지만 MCTA 같은 경우 이거 구멍 한두 개 하려고 뭐 램프로 각도 줘서 돌리거나 하기 귀찮죠. 그래가지고 그냥 구멍으로 뚫어서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 홀 가공할 때 또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큰 플레이트 판때기가 있다. 큰 플레이트 판때기가 있을 때 구멍이 뭐 유드릴 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50파이가 있고 이쪽에는 뭐 25파이가 있고 이쪽에도 뭐 50파이가 있을 때 음, 바이스로 위에 물고 뭐 아래 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떤 지그를 올려서 뭐 클램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거 유드릴 작업을 하실 때 이게 티가 두껍다면 약간 팁이 다다닥 끊겨서 이쁘게 나오죠. 근데 그 티가 얇거나 그럴 때는 약간 그 칩이 좀 굵게 길쭉하게 나오죠. 좀 보기 안 좋게 테이프처럼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소재가 얇거나 클램프가 힘이 안 받쳐서 그럽니다. 힘이 안 받쳐 얇거나 힘이 안 받쳐주게 되면은 그 공구에도 티들이나 유들의 그 공구에도 그 힘이 전달이 되고 이 소재 자체에도 발발발 떨면서 그 길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최대한 클램프를 강하게 그러니까 해당된 구멍 위치에 클램프를 좀 잘 해주시고 밑에다가 뭐를 뭐 예를 들어서 이 구멍이 뭐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길쭉하게 나겠죠. 티가 얇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 주위에다가 어, 간섭 안 받게 어느 정도 받쳐 두시고 클램프를 하시거나 바이스를 잡으시면은 이 눌렀을 때 유들이나 티들을 눌렀을 때 어느 정도 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칩이 어느 정도 이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링바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링바 같은 경우나 뭐 램프로 그 뭐 커튼 엔드미를 돌렸을 때도 어느 정도 그 정삭은 아니지만 중삭이겠지만 어느 정도 잡아 두시고 가공을 하셔야 정확한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돌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쟀을 때 여기서 여기 잰 거랑 여기서 여기 잰 거랑 또 밑단에서 밑단 잰 거랑 또 밑단에서 밑단 잰 거랑 파이수가 틀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실린더 게이지 쟀을 때는 이렇게 쟀을 때랑 하나 다섯 여섯 이렇게 쟀을 때랑 파이수가 틀리게 나올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피드가 너무 빠르거나 기계 뭐 백래시도 있겠지만 보통 피드를 빨리 나가지고 미절삭 부분이 남던가 아니면 응력에 의해서 뭐 소재가 뒤틀린다던가 미절삭 부분이 남는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홀 가공할 때는 뭐 이렇게 홀 가공할 때 뭐 드릴로 뚫어놓고 엔드밀로 돌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서클밀 이거 쓰나요 사람들이? 이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을 하시다 보면 솔직히 쓸 경우가 있을까요? 서클밀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 보면 황삭 있고 정삭 있고 뭐 깊이 있고 지미형 이게 포켓하고 그 윤곽하고 홀가공 이게 같이 어, 해놓은 그 명령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해주시면 좋은데 별로 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멍 가공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 리머나 엔드밀 작업할 때 예를 들어서 파이가 뭐 16파이다 했을 때 뭐 깊이가 뭐 50,
이상 뭐 60이다 고 했을 때 이게 그 뭐 어차피 엔드밀하고 리머가 들어가는데 어차피 리머랑 엔드밀이 들어가는데 그냥 대충 뚫고 그냥 리머나 엔드밀 내려야지 생각하시면은 이게 삐딱하게 들어갑니다. 반드시 깊이가 깊은 구멍은 드릴이 좋아도 센터를 무조건 찍어 주시고 그 드릴의 상태 센터로 그 드릴의 어떤 그 센터로 정확히 와 있느냐 날각이 제대로 서 있느냐를 확인해 보시고 구멍을 내려 주시면 좋은데요. 왜냐면 리머나 엔드밀 내린다 하더라도 드릴이 삐딱하게 들어가면은 그게 리머나 엔드밀에 부하가 생기면서 약간 틀어지게 가공이 될 수도 있고 오버컷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깊은 그 구멍에 리머나 엔드밀 집어넣으실 때도 그 전 드릴 가공도 어느 정도 어, 똑바로 이게 약간 똑바로 들어갈 수 있게 가공을 해주시고 리머나 엔드밀을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핀을 집어넣을 때 손으로 당기거나 밀었을 때 뻑 소리가 나면은 그게 한 100, 5미크론에서 100분의 1 정도 가공이 되는 건데요. 리머를 쓰게 되면 스크류 리머도 있고 핸드 리머도 있겠지만 가공을 해서 어떤 핀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핸드 리머로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한 100분의 한 3 정도 이상 커지니까 웬만하면 가공하실 때 그 파이에 맞게 가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뭐 그 치수가 좀 뭐 크게 해달라 뭐 열 처리를 간다고 했을 때는 한 100분의 5 정도 크게 하시려면 엔드밀러 뭐 램프를 돌린다든지 뭐 윤곽으로 돌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홀 가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파이가 작을수록 뭐 피드를 높여봤자 어차피 안 먹습니다. 가감속에 의해서. 그래서 풀감 짜실 때 이왕 짜실 때 그때 피드를 확 낮춰서 작은 원호를 돌릴 때는 피드를 낮춰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뭐 동영상 보면 막 휘황찬란하게 가공하죠. 근데 그거 기회 되면 해보시고 공과나 버린다 셈치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은데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계를 한번 저도 만져보고는 싶습니다. 공구랑. 근데 일반적으로 가공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절한 RPM과 피드 값으로 가공해 보시면 좋습니다. 기회 되시면 좀 빨리 놓으시고 뭐 그 공구에 대한 데이터 값을 본인이 갖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공구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RPM이 높은 기계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10군데 뭐 한 군데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어, 드릴이나 엔드밀을 가공하실 때 일반적으로는 적정하게 그 회사에서 맞는 그 기계에 맞는 본인에 맞는 그 패턴을 가진 상태에서 그때부터 그거 한 뒤에 그런 거를 해보시고 어, 오늘은 이제 홀 가공을 해봤는데 이거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 나중에라도 생각나는 대로 추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구멍이 그 꼭 드릴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엔드밀러도 쑤셔도 되고 뭐 그 헬리컬 보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나사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생각나는 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우의 수는 많으니까 그 오늘은 일단 홀구 유드릴 들어갔고 보링바 들어갔고 보링바 들어갈 때도 황삭 해놓고 바로 보링바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매끈하게 한쪽 방 0.1 정도 뭐 0.25 정도 남겨놓고 그러니까 파이로 봤을 때 0.2나 0.3 정도 남겨놓고 뭐 초경 팁을 쓰시던 서미트 팁을 쓰시던 해서 가공을 하시면 좋습니다. 드릴도 일반 코발트 드릴도 있고 일반 그 검은 거, 그 하이스 드릴도 있고 골든 드릴도 있고 넘버원 드릴도 있고 하이스피드 드릴도 있고 뭐 단조 칠 때 쓰는 드릴, 열처리 쓸 때 쓰는 뭐 드릴, 뭐 초경 드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공구집에 가셔서 어떤 종류의 공구가 판매가 되는지 그리고 카탈로그도 보면서 여러 가지 공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공구야 뭐 어차피 회사마다 다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것들도 구경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 그 드릴 가공에서 또 생각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